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1월 10일 4.10 총선 딱 90일 전이죠. 90일 전은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몇 명이나 사퇴를 했을까요?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그 명단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명단, 이 사람들은 용산 참모 출신들은 어디로 출마를 할까? 특히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할까? 아니면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험지로 출마를 할까? 일단 이 전체적인 교통 정리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 예정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마무리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직 상황이 좀 변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산 참모들 뿐이 아니고 지금 영입 인사들도 있죠. 영입 인사들도 또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이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지금 쌓였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출마할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일단 전체 숫자만 말씀드리면은 35명입니다. 35명 가량입니다. 자,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중간에 2020년에 총선이 치러졌을 때 문재인 청와대 출신 참모들 40명 이상이 출마를 했습니다. 40여 명이 출마를 해서 출마한다고 나갔죠. 그 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입성한 사람은 19명입니다. 19명. 청와대 출신 19명. 근데 이 19명이 주로 초선인데 간혹 재선도 있습니다. 19명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까지도 문재인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죠. 초검회 청와대 출신 이 초선들 금요일 모임, 여기 나중에 재선도 들어갔는데, 초검회 모임을 가지면서 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을 두둔을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공동 기자회견을, 이 사람들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규탄을 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문재인의 친위부대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재임 때도 그랬고, 지금 퇴임하고 나서도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19명. 이름은 뭐 많이 들어보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건영, 김의겸, 고민정, 진성준, 민형배, 한병도, 최강욱은 최근에 조국 아들 가짜 인턴 정면에서 끊어졌다가 배지가 날아갔죠. 자,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용산 참모 출신들이 이 국회에 진출을 하는 게 더 절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윤석열 친윤계 안에 있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죠.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산에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입법 활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상당히 도울 수가 있고, 또 문재인처럼 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을 반영을 하는, 입법에 반영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또 방어막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세력도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제가 3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회 익었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 35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죠. 전 홍보수석은 지금 경기도 성남 분당을이 유력합니다. 성남 분당을 2020년 총선 때는 분당갑에서 당선이 됐었죠.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분당갑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그다음에 6.10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죠. 그래서 다시 거리로 갈 수는 없고 그 이후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 홍보수석을 지냈는데 지금은 분당갑 옆에 분당을로 도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당을은 상당히 강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냐? 김병욱 민주당 소속 김병욱, 이재명의 7인의 멤버죠. 그리고 이재명은 그때 대선 공작 그 대선 농단 그 사건에도 김병욱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7인의 그 가짜 허위 녹음 파일, 그때 최재경 그 중수부장을 사칭해서 김병욱의 보좌관 최현이라는 사람이 그 흉내낸 그 일도 있었죠. 어쨌든 7인이고 이재명이 다시 공천 줄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김원회 전 수석이 성남 분당을에 그대로 도전장을 내밀면 김병욱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강성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으로 갑니다. 원래 마포갑이 지역구인데 이 마포갑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죠. 뭐 신지호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조정훈, 시대전환에서 합류한 조정훈, 그리고 또 비례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규 그런 마포갑에 저 출마를 한 2차례 했었는데 강성규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마포갑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충남 홍성 예산으로 가는데 여기는 홍문표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의원 홍문표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충남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부산 해운대 갑으로 갑니다. 여기는 현역은 국민의힘 역시 하태경이지만 하태경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무주공산이 된 곳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가기로 교통정리가 됐고 처음에는 다른 곳 부산의 다른 곳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대 갑으로 가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 그 접근이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을로 갑니다. 강남을. 자, 여기는 원래 박진 국회의원이자 그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지역구인데 이 박진 의원이 아마 그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강남을로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포진을 하는 그런 지금 초기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맥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로 가는데 구미을은 역시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있는 곳인데 구미을은 용산 참모 출신 3사람이 그쪽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뿐이 아니고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급에서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이 3사람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있는 구미을을 동시에 겨냥을 하고 있죠. 정부 1비서관을 지낸 전희경 전 의원은 경기 어정부갑으로 갑니다. 여기는 소방관 출신이죠. 오영환 의원이 있었는데 민주당 그런데 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지역에 원래 터줏대감은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죠. 자,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이 여기에 출마를 하는 그쪽 어정부갑으로 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민 미래전략비서관 저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책임을 지면서 이끌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문책론이 있었고 결국 그 용산에서 나왔는데 수도권의 한 지역에 출마한다.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실만한 사람이 전지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방송 활동을 많이 하죠. 저와도 유튜버를 많이 했는데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경기도 구리로 갑니다. 경기도 구리 아주 험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참모 출신들이 험지로 잘 안 가는데 아주 험지 경기도 구리로 갑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원내대표까지 지낸 윤호중의 아성 같은 구리의 전지현
변호사가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현철 씨 아들 김인규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은 부산 서구 동구로 가는데 여기는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35명인데 35명 전체 35명 현재 파악된 게 35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 수석 비서관 그리고 비서관급이 12명 그리고 그 밑에 행정관급이 나머지 그 35명 중에서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급이 23명, 수석과 비서관급이 12명인데 35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무려 19명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같은 여권 안에 있죠. 여권 안에 있는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 19명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 그러니까 일종의 험지죠. 이 험지에 도전장을 내민 그 참모 출신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곳보다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 이 도전을 과감하게 하는 그 숫자가 적은 것이죠. 한 6명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곳에 특히 이 민주당의 도전장을 내민 그 13명은 그 중에서 11명은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곳, 수도권의 민주당 11명에게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 13명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낸 13명 중에 11명이 수도권 민주당 그 텃밭에 도전장을 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부산과 천안에서 한 사람씩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12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 6명은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을 지냈으면은 좀 센데 민주당의 텃밭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에 가서 경선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6명, 수석 비서관급 12명 중에서 그 절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원혜 홍보수석은 정말 성남 분당을에 그대로 간다면은 7인의 멤버 이재명의 핵심 측근과 일합을 겨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남 분당을의 김병욱에 도전하는 김원혜 그리고 경기 어정부갑 지금 오영한 문희상 아들로 대체되는 곳에 가는 전희경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눈에 띕니다. 어쨌든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에 19명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용산 출신들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게 전체적인 총선 승리에 기여한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죠. 본인들이 이 국회에 들어가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은 총선에서 큰 보탬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13명이 이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 출마를 하고 그중에서 11명이 수도권에 출마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기대가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3명이면은 이 32명이죠. 나머지는 3명은 35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3명은 아직 뚜렷이 어느 선거구에 출마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명의 국민의힘 총선 출마 희망하는 용산 캠퍼 출신, 대통령실 출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변해서 포진이 바뀌는지 교통정리가 다시 되는지 그 부분은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